안녕하세요. 우리 앞에서 행렬 정의하고 여러 가지 성질들 공부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역행렬과 연립1차 방정식이라는 새로운 중단원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행렬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리고 행렬의 여러 가지 연산들, 덧셈하고 그리고 뺄셈, 실수배, 그리고 행렬에서의 곱셈에 해당하는 연산하고 이러한 성질들 같이 알아봤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행렬 그리고 연립 1차 방정식에 연관시키는 과정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 사칙연산하고 같이 연결지어서 숫자의 사칙연산하고 비교를 하면은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에 대한 거는 했어요. 한 가지 없는 게 뭔가요? 나눗셈이죠. 그쵸? 우리 행렬에서의 숫자의 나눗셈에 해당하는 그러한 역행렬이라는 거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숫자에서 역수라는 거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숫자에서 어떤 A라는 숫자가 있을 때, 그쵸? B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거는 뭐라도 쓸 수 있어요? A하고 그리고 곱셈으로 따지면 B분의 1을 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A, 이거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B의 역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어떤 숫자 A의 역수다 그러면 A분의 1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A하고 A분의 1을 곱하면 뭐가 나오나요? 1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자, A하고 A분의 1을 곱하면은 우리 숫자에서 1이라는 이러한 숫자를 얻을 수가 있어요. 값을. 자, 그러면 행렬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역수의 역할을 해주는 어떠한 것을 정의를 하겠다라는 게 바로 역행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역행렬 보시면 어떠한 행렬 A, 그쵸? 행렬 A하고 그리고 단위 행렬에 대해서 여러분 숫자에서 1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행렬에서는 단위 행렬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숫자로 얘기하자면 A 곱하기 얼마를 했을 때 1이 나오겠느냐, A에다가 숫자 A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A분의 1이라는 숫자를 곱하면 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 역할에다가 여러분 대응시켜서 같이 한번 살펴보세요. 숫자 A 대신에 행렬 A가 있어요. 어떠한 행렬에다가 1 역할을 해주는 게 뭐예요? 단위 행렬이죠. 그쵸? A에다가 누군가를 곱했을 때 단위 행렬이 나와주게끔 해주는 그러한 X, 이 X를 갖다가 뭐라고 하겠다? 이러한 것을 갖다가 역행렬이다라고 얘기를 하겠다. 이런 것으로 정의로 하겠다. 자, 그래서 X를 어떻게? A의 마이너스 1승. 우리 이것처럼 숫자에서처럼 A분의 1이라는 건 숫자 A의 마이너스 1승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행렬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기호로? 마치 숫자에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행렬의 정의는 무엇이냐? 어떠한 행렬에 대해서 곱했을 때 단위 행렬 2가 나와주게끔 해주는 그러한 X인데요. 이 X는 교환법칙이 성립을 해요, 여러분. 앞에다가 곱하나 뒤에다가 곱하나 똑같이 마찬가지로 어떻게 단위 행렬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숫자에서의 A분의 1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을 갖다가 역행렬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2차 정사각행렬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 B, C, D 2차 정사각행렬에 대해서 먼저 역행렬이 존재할 경우, 그쵸? 이 숫자, 이 역행렬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행렬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A, B, C, D에 대해서 AD-BC가 0이 아니면 역행렬이 존재하고, 조건 이거 중요합니다. AD-BC가 0이 아닐 때 존재하고, 그리고 역행렬은 지금과 같이 어떤 식으로 AD-BC분의 1에 D하고 A는 자리를 바꿀 수가 있고요. B하고 C는 부호를 바꿔서 대각선으로 AD는 자리를 바꾸시고요. BC는 부호를 바꾸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
여러분이 ABCD에다가 어떤 걸 곱했을 때 단위 행렬 1, 0, 0, 1을 만들 수 있는지 실제로 숫자를 ABCD에다가 대입을 해갖고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러한 형태를 얻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따로 이렇게 복잡한 증명보다 직접 ABCD 그리고 어떤 식으로 놨을 때 단위 행렬이 나오는지 형태를 맞춰보시면은 쉽게 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역행렬 여러분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AD-BC분의 1 앞에 이게 붙어 있죠. 자, 그래서 AD-BC가 어떻게 0이 아닐 경우에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0이다. AD-BC가 0이 된다. 그럼 이 숫자가 정의가 안 되죠. 우리 0분의 1이라는 거는 정의를 할 수 없어요. 따라서 역행렬이 존재하지가 않는다. 그쵸? 자, 조건 두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자, 행렬에 대해서, 그쵸? 2차 정사각행렬 ABCD에 대해서 AD-BC를 했을 때 0이 아닐 경우에 역행렬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생겼다? AD-BC분의 1 그리고 D하고 A 자리 바뀌었고요. BC는 대각선으로 부호가 바뀐 거. 자, 그리고 0이 되면 이 역행렬이 존재할 수가 없다. 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여기 내용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역행렬의 형태를 봤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기억해 두시고요. 역행렬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역행렬의 형태하고 존재 조건 꼭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역행렬 그럼 성질 어떤 식으로 성질을 갖고 있는지 볼게요. 일단 A, B라는 두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그쵸? 그리고 A의 역행렬하고 B의 역행렬이 각각 존재할 때 그쵸? 각각 존재할 때 역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첫 번째 교회에다가 A의 역행렬 앞에다가 뒤에다가 곱하나 2가 나오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2번에서 만약에 어떠한 A, B를 곱했을 때 단위 행렬이 나왔다. A하고 B를 곱했을 때 단위 행렬이 나왔다는 소리는 A의 역행렬이 바로 B란 소리죠. 자, 왜요? 이게 역행렬의 정의였어요. A에다가 어떠한 X를 곱했을 때 그쵸? 단위 행렬이 나와주게끔 해주는 이 X, 얘가 바로 역행렬의 정의였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A의 역행렬이 바로 B의 A하고 B는 서로 역행렬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A의 역행렬은 B고요. 그리고 B의 역행렬은 마찬가지로 A가 되겠다라는 거죠. A, B 두 개를 곱했을 때 단위 행렬이 나왔다. 그러면은 서로 역행렬 관계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역행렬 정의에 의해서 우리 간단히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3번 보시면 A하고 B가 이렇게 곱해져 있어요. 그쵸? 두 행렬이 곱해져 있는데 전체에다가 역행렬을 씌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A 역행렬, B 역행렬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순서가 바뀌어서 나왔죠. B의 역행렬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A 역행렬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A, B의 역행렬이라는 거는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A, B에다가 누구를 곱했을 때, 그쵸? A, B에다가 누구를 곱하면 그쵸? 네모 누구를 곱하면 단위 행렬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A, B의 역행렬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그쵸? A, B의 역행렬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A, B에다가 얼마를 곱했을 때 누구를 곱하면은 단위 행렬이 나오겠느냐? 이거를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교환법칙은 곱셈에서 성립이 안 되지만 결합법칙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괄호를 이렇게 벗겨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B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좋겠어요? B의 역행렬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두 개가 없어지죠. 그쵸? 이 두 개가 소거가 돼서 단위 행렬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A만 남게 되겠죠? 가운데 부분 없어져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이 앞에 있는 A를 만들 수 있는 A 역행렬. 자, 이런 식으로 곱하게 되면은 단위 행렬을 우리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 B의 역행렬은 어떻게 돼요? 지금 A 역행렬, B 역행렬이 아니라 순서가 바뀌어서 나와요. B가 먼저 역행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A의 역행렬이 나온다. 자, 그리고 이게 2개짜리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여러분 3개짜리에서도 3개, 4개 이런 식으로 아무리 늘어난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순서대로가 아니라 순서가 뒤집어져서 C, B, A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을 같이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4번 역행렬의 역행렬은 다시 자기 자신이 되고요. 단위 행렬은 역행렬을 취해도 자기 자신이에요. 단위 행렬은 숫자에서의 1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앞에서 거듭 제곱을 해도 자기 자신이었죠. 자, 역행렬을 취해도 자기 자신이에요. 자, 그래서 단위 행렬은 거듭 제곱해도 역행렬을 취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에 실수, 이 K는 어떠한 상수값이에요. 상수에서의 역수는 뭐예요? 역수 말 그대로 뒤집어지죠. 자, 그래서 상수가 곱해져 있고 행렬이 이렇게 있을 때 K분의 1의 A 역행렬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N에서는 의미하는 게 왜 거듭 제곱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건 마치 지수법칙하고 비슷하게 A를 n번 곱한 것에다가 역행렬을 한 거는 A의 역행렬을 n번 곱하는 거랑 같다. 그래서 마치 원래는 이게 마이너스 1의 의미는 아니에요. 숫자 마이너스 1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지수법칙처럼 바꿔서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은 문제를 푸시다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자, A가 A의 역행렬하고 같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이 소리는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신의 역행렬하고 같다라는 소리죠. 자,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A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A를 양변에다가 하게 되면 이쪽은 제곱이 되고 그리고 단위 행렬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푸시다가 A를 제곱을 한 게 단위 행렬하고 같다 그러면은 A하고 역행렬하고 같다라는 것. 7번은 성질이라기보다는 문제를 푸시다가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고요. 나머지 것들 여러분 쭉 보시면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숫자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앞에서부터 숫자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반드시 비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꼭 정리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행렬에서의 역행렬에서 지금 고유하게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성질들 체크해 가시면서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역행렬 성질까지 우리 같이 알아봤는데요. 자, 연립 1차 방정식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어떤 식으로 숫자 쓸 수 있는지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계산을 직접 해보면 A라는 행렬이 예를 들어서 1, 3, 2, 4 자,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 자, 그랬을 때 앞에 A의 역행렬을 계산을 하여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앞에 AD-BC라 그랬죠? AD 하게 되면은 4가 되고요. 마이너스 BC 하게 되면은 6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상수 앞에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A하고 D는 자리를 바꾸시면 돼요. 4하고 1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3하고 2는 부호를 바꾸세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4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럼 진짜 A하고 제가 계산을 한 A의 역행렬하고 곱했을 때 단위 행렬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A 곱하기 A 역행렬 써보면은 1하고 3하고 2, 4 이렇게 되고요. A 역행렬 제가 지금 계산한 거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 자,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은 상수배 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계산한 값에다가 써줘도 상관이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4에다가 3 마이너스 6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니까 0이 되고요. 그 다음 4, 2, 8 마이너스 8 또 0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6에다가 2니까 얼마? 4니까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앞에 상수랑 계산을 하면
1, 0, 0,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순서를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역행렬을 곱하는 거는 앞에다가 곱하나 뒤에다가 곱하나 똑같이 단위 행렬 결과값으로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역행렬 계산하는 거 식에 의해서 계산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자, 역행렬의 성질 체크를 꼭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 역행렬하고 그리고 연립1차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행렬을 조금 활용을 해서 우리 1차 방정식하고 연립 방정식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행렬이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있을 때 A, B, C, D. 자, 행렬의 곱셈의 성질을 조금 활용을 해갖고 연립 1차 방정식하고 연결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연립 1차 방정식 여러분 어떻게 생겼어요? 어떠한 AX 연립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AX, BY는 P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간단한 X랑 Y에 관한 연립 1차 방정식인데요. AX, BY는 P, P하고 Q는 둘 다 상수예요. CX, DY는 Q. 이것을 행렬의 곱셈을 이용을 해서 행렬로 표현을 하자면 A, B, C, D 그리고 XY 곱해져 있기 때문에 XY 그리고 상수 PQ 이런 식으로 매칭을 씌워서 백칭을 시켜서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쪽 우변 보시면은 어떻게 계산돼요? AX 더하기 BY 그리고 CX 더하기 DY는 각각 PQ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2개짜리 뿐만 아니라 3개짜리도 마찬가지로 XYZ, XYZ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있다 그러면은 3차 정사각행렬을 만들어서 각각 XYZ에 대한 개수들 A, B, C, D, F, G, H, I 그리고 P, Q, R 각각 상수를 써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행렬을 이용을 해갖고 연립 1차 방정식의 형태를 행렬의 표현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물론 우리가 가감법을 써서 연립 1차 방정식을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행렬의 형태로 해석을 할 때 근을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것인가. 자, 이 연립 1차 방정식에 근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 연립 1차 방정식에서 AX, BY 그리고 PQ 이런 식으로 상수의 꼴의 형태에서 어떤 식으로 해가 존재하는지를 볼게요. 먼저 한 쌍의 해가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쵸? X는 얼마, Y는 얼마라는 이 ABCD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정해진다면 X, Y는 얼마라는 근이 존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AX 더하기 BY는 P라는 거는 몇 차? 1차 방정식이에요.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썼지만 사실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위의 것을 나타내는 이러한 직선이 있고 그리고 밑의 식을 나타내는 빨간색 이런 직선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교점이죠. 연립 1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이 노란색 직선, 각각의 식을 나타내는 노란색 직선하고 그리고 빨간색 직선이 만나는 이 부분, 그쵸? 이 교점을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근이에요. 따라서 연립 1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존재하려면 지금처럼 한 점에서 만나는 한 쌍의 근이 존재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휘어질 수는 없죠. 그쵸? 만나려면 한 점에서 만나든가 아니면은 아예 안 만나든가 그쵸? 이런 식으로 평행하든가 그쵸? 한 쌍의 근이 존재하든가 아니면은 아예 안 만난다 즉 근이 없다 그쵸? 아니면은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근을 어설프게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갖는 게 아니라 없으려면 아예 없든가 있으려면 유일하게 하나만 있든가 아니면 어떻게 되든가 무수히 많다. 그쵸? 무수히 많다 이거는 뭐예요? 만약에 위의 식과 아래 식이 같은 형태라면 그쵸? 위의 식과 아래 식의 직선이 평행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일치한다면 노란색 직선하고 빨간색 직선이 일치해버리면 해가 무수히 많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연립1차 방정식의 근 ax 플러스 by는 p다. 그리고 cx 플러스 dy는 q다. 자, 이런 형태의 근은 해가 존재하려면 x, y로 한 쌍이 존재하든가 아니면 아예 없든가 아니면 있다면은 두 쌍, 세 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이 존재하든가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판별을 할 수가 있냐. 자, 보시면 행렬의 형태로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는 x, y 값이에요. x는 얼마, y는 얼마 이런 식으로 x는 얼마, y는 얼마라는 값을 계산을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 식에서 a, b, c, d 그쵸? 행렬 A의 역행렬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x, y는 A의 역행렬을 각각 앞에다가 곱해서 A의 역행렬 곱하기 PQ 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AD-BC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죠. AD-BC가 아니다라는 거는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역행렬이 존재하면 그 역행렬을 계산을 해서 어떻게 우리 x랑 y 값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지며 그 해는 어떤 값 x, y는 각각 a, b, c, d의 역행렬에다가 상수로 곱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자, 이게 정상적인 경우예요. 근을 이렇게 x는 얼마, y는 얼마라고 결정할 수 있는 거. 자,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닌 경우, 그쵸? 그게 아닌 경우가 이상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케이스인데요. 근이 없거나 아니면 무수히 많다. 자, 여러분 근이 없다라는 거는 아까 직선에서 봤을 때 두 개가 어떻게 되는 경우에 직선이 평행한 경우죠. 자, 이 위랑 아래를 나타내는 직선이 평행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의 개수하고 y의 개수는 같고 상수 개수의 비율이 다른 거. 그래서 C분의 A랑 D분의 B는 같고 F분의 E 상수를 나타내는 그 개수가 다를 때, 그쵸? 이럴 때 우리 이게 F분의 E가 아니라 P분의 Q분의 P가 돼야 돼요. 잘못했네요. Q분의 P 여기도 Q분의 P 자, 이런 식으로 다시 고쳐 쓰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상수계수로 비교를 했을 때 x계수 그리고 y계수 상수계수에서 x랑 y의 계수는 같으면서 그리고 상수계수가 달라지면은 해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세 개가 모두 개수가 비율이 같다 그러면은 여러분 식이 위의 식을 적절히 몇 배를 해서 아래 식을 만들 수 있다는 소리예요. 즉 두 개의 식이 같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근이 없거나 무수히 많다 그러면 AD-BC를 했을 때 뭐가 나와요? 0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지금처럼 x는 얼마, y는 얼마 이런 식으로 유일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역행렬이 정의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 연립1차 방정식의 형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역행렬을 정의를 할 수가 있으면 근을 하나 유일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역행렬을 결정을 할 수가 없다. 정의가 되지 않는다. 그럼 뭔가 이상한 경우예요. 무수히 많거나 아니면 해가 없는 경우예요. 자, 그랬을 때 위의 식과 아래 식의 배수가 정확히 다 일치하면은 해가 같은 거라서 무수히 많은 거고 상수의 비율이 달라지면은 해가 없는 경우가 된다라는 거 기억 같이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한 가지 형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같은 내용인데요. 한 가지 더 여러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연립1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이는 지금 말씀을 드린 이러한 케이스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조금 다르게 만약에 특별하게 지금처럼 보시면은 뭐가 달라요? PQ가 0, 0, 2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네요. 그쵸? 앞에서는 P하고 Q라고 줬는데 지금 보시면은 상수가 0, 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다가 한 가지 한 번 더 쓰면은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된다고요?
존재하려면 유일하게 한 쌍이 있던가 아니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무수히 많든가 아니면은 어떤 경우? 해가 없든가. 자, 이 세 가지 케이스라 그랬어요. 연립일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라면.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처럼 P하고 Q에 해당하는 상수가 00으로 세팅이 돼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나의 해를 가져요. 어떤 해? X랑 Y는 0, 0이 되는 거. 그쵸?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질 경우. 그쵸? 지금 P하고 Q가 이런 식으로 00으로 세팅이 돼버리면은 어떠한 ABCD에 상관없이 반드시 0,0이라는 해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 케이스가 없어요. 해가 없다라는 게 불가능해요. 왜? ABCD, 주어지는 ABCD하고 상관없이 이 식은 X가 0, Y가 0이 돼버리면은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 한 쌍의 해를 갖게 돼요. 따라서 어떻게 돼요? AD-BC를 0으로 세팅을 했을 때 해가 무수히 많다. 그냥 이렇게 되죠? 그쵸? 왜요? 해가 없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한 쌍의 해를 갖든가, 그쵸? 아니면은 해가 무수히 많든가 이런 두 가지 케이스로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상수 PQ가 지금처럼 0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때 우리 해가 00인 거, 그쵸? XY가 0,0인 거는 반드시 ABCD에 상관없이 갖는 근이기 때문에 하나 체크를 해두시고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해가 없다, 그쵸?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AD-BC가 0이다, 즉 역행열을 정의할 수 없을 경우 무조건 해가 무수히 많은 쪽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사실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직선하고의 위치 관계, 그쵸? 어려운 건 아니고요. 앞에서 제가 연립방정식 설명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AX 플러스 BY는 Q, 그리고 CX 플러스 DY는 Q. 자, 이런 형태에서, 그쵸? 여기도 F2가 아니라 여러분 다 여기 Q분의 P, Q하고 P예요. 상수의 비율 이런 식으로 F2가 아니라 Q하고 P로 다 바꿔주시고요. 자, 두 직선, 이 연립방정식은 XY에 관한 1차식, XY에 관한 1차식이기 때문에 식이 의미하는 거는 두 개의 직선이에요. 따라서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즉 한 쌍의 유일한 근을 갖는다, 즉 AD-BC가 정의가 될 때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란색 직선이 있다면, 그쵸? 이게 위의 식이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밑에 이런 식으로 빨간색 직선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처럼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게 한 쌍의 해를 갖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해가 없다, 말 그대로 두 개의 직선이 안 만나는 거기 때문에 평행한 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직선, 노란색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빨간색 직선이 같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치하게. 자, 그래서 일치하는 경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연립일차 방정식, 그리고 행렬, 그리고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것까지 같이 연관지어서 여러분 유기적으로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역행렬의 정의하고 성질, 그리고 연립일차 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요. 문제 간단히 풀어보시면서 우리 개념 확인 좀 할게요. 이거 어떤 식으로 설명은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여러분 100번 나으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 몇 가지 풀어보면서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1번에서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고, 그쵸? 존재하면은 역행렬을 구하라. 자, 모든 행렬이 다 역행렬이 존재하는 거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쵸? 조건이 뭐예요? 역행렬 AD-BC가 0이 아니어야 된다. 자, 이게 역행렬의 존재 조건이었어요. 존재하는 거. 자, 그러면 AD-BC 하면 얼마예요? 이거는 8-8이기 때문에
0이네요. 그쵸? AD-BC가 0이기 때문에 이거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역행렬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3하고 4, 5하고 7. 자, AD-BC 하면 얼마야? 7, 3, 21, 5, 4, 20. 1이네요. 자, 역행렬 존재하죠. 자, 그래서 이 행렬의 역행렬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어떻게 계산한다? AD-BC분의 1이기 때문에 1분의 1 쓸 수가 있고요. 3하고 7은 자리를 바꿔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4하고 5는 부호를 바꿔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1은 곱하나 마나니까 곱했을 때 똑같죠. 자, 이런 식으로 역행렬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 3번은 삼각함수네요. 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AD-BC 하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BC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항상 얼마예요? 1이에요. 따라서 얘도 AD-BC를 했더니 1이 나왔기 때문에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역행렬 계산해 볼게요. AD-BC분의 1이니까 1분의 1이고요. 대각선으로는 바꿔주고 근데 바꿔봤자 똑같죠? 그리고 오른쪽 대각선으로는 부호를 바꿔주고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1번에서 그래서 역행렬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2번 볼게요. A라는 행렬이 있는데 3하고 4하고 2하고 3. 자, B라는 행렬은 1, 2, 3, 4. 자, A에다가 X를 곱했더니 그쵸? B가 나왔다. 자, 그랬을 때 행렬 X는 물어보고 있어요. X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나요? 양변에다가 뭘 곱해요? A의 역행렬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BA의 역행렬.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실 거 앞쪽은 상관이 없지만 여기 보시면은 행렬은 곱셈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뒤에다가 역행렬을 계산을 A의 역행렬을 뒤에다가 곱하고 이쪽 우측에다가는 앞에다가 곱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만약에 수식에서 지금처럼 뒤에다가 역행렬을 곱했으면은 뒤에다가 곱하고 앞에다가 곱하면은 앞에다가 해주셔야 돼요. 왜? A의 역행렬은 상관없지만 이쪽은 영향이 있죠. 왜? 얘는 B의 역행렬이 아니에요. A의 역행렬은 또 다른 행렬이에요. 따라서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A 역행렬 B를 계산을 하는 것과 B 역행렬 A를 계산하는 게 달라요. 자, 그래서 역행렬 교환법칙 성립한다 그래갖고 아무데나 막 곱하시면 안 돼요. 그 얘기는 A하고 A 역행렬 이 둘만 아무데나 곱해도 된다라는 거였지 다른 행렬하고는 전혀 영향이 없죠. 자, 그래서 식 뒤에다가 역행렬을 곱하실 거면 습관적으로 뒤에다가 같이 계산을 하시는 걸로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A하고 A 역행렬 없어지죠. 단위 행렬이 돼서. 자, B에다가 A의 역행렬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A의 역행렬이 필요하니까 계산을 해보면 AD-BC 하면 얼마야? AD 9죠. 마이너스 BC 8이네요. 1이네요. 그쵸? AD-BC분의 1 해봤자 그냥 1이고 3하고 3 자리 바꿔봤자 3, 3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게 A의 역행렬이 되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X는 얼마예요? B 1, 2, 3, 4에다가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3 이런 식으로 곱한 값이겠죠? 자, 계산하면 3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에다가 6이죠. 2가 될 거고요. 3, 3은 9에다가 마이너스 8, 1이 될게요. 자, 그 다음에 4, 32, 4, 32, 0이 되겠죠. 2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역행렬 이용해서 수식 계산하는 거 간단히 살펴봤고요. 다음 3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보시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A라는 게 1, 1, 2, 1. 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을 때 3번 보시면은 A제곱 마이너스 K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럼 일단 필요한 거 A제곱 계산을 해볼게요. 1, 1, 2, 1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1에다가 2니까 3이죠. 그 다음 1에다가 1이니까 2, 2에다가 2니까 4
4, 그 다음 2에다가 1이니까 3. a제곱을 계산했더니 3, 2, 4, 3 이런 값이 나왔어요. 자, a제곱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쓰시면요. a제곱 마이너스 ka라는 거는 3, 2, 4, 3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k는 실수배죠. k, 2k, k.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형태를 한번 볼게요. 3 마이너스 k 각각의 원소를 보면 2 마이너스 k, 4 마이너스 2k, 3 마이너스 k. 자, 여러분 이게 역행열이 존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AD-BC가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자, 그래서 AD 하게 되면 3-K를 제곱하게 돼요. AD BC 하게 되면 2-K에다가 4-2K를 2를 끄집어내면 2-K랑 같아지죠. 따라서 앞에다가 2 쓸 수가 있고요.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K제곱, 자, 그 다음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 앞의 식은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뒤의 식은 마이너스 2배의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6K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8K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 8 죄송합니다. 잘못 계산했네요. 앞에 마이너스 6하고 같이 하면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2K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9에다가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플러스 1. 자, 그랬을 때 모든 실수 K의 값은 여기서 나오는 두 개의 근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K 값이죠. 자, 그래서 이 2차식의 두 근의 합 A분의 마이너스 B 하게 되면 얼마? 2가 답이 될 수가 있겠죠.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3번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복잡해 보여도 식 쓰라는 대로 한 거예요. A제곱을 한 다음에 K의 계산해서 실제로 이렇게 그쵸? A제곱 마이너스 K를 구성을 한 거고요. 역행열이 존재하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AD-BC 0으로 만들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 4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4번도 연립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하고 연결을 해둔 그런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방정식이 단 한 쌍의 해를 가진다. 연립 1차 방정식의 형태의 행렬에서 해를 갖는다라는 소리는 뭐예요? AD-BC가 뭐여야 돼요? 0이 아니어야 돼요. 그쵸? 역행렬이 존재해서 역행렬을 정의할 수 있어서 그쵸? 이 x하고 y 값을 계산을 해낼 수 있는 거. 그게 단 한 쌍의 해를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AD-BC, A의 A-1, AD-BC가 0이면은 안 된다. 자, 그래서 전개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A-6이 0이 아니다. 그래서 A-3, A 플러스 2가 0이 아니어야 된다. 즉, A는 얼마? 마이너스 2이거나 3이면은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왜요? 마이너스 2이거나 3이면 0이 되죠. 자, 그래서 몇 번?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A는 마이너스 2하고 그리고 3이 아닌 실수를 갖게 되면 되겠다. 그쵸? 자, 5번 그 다음 넘어갈게요. 4번 문제 푸는 방법 기억해 두시고요. 자, 5번에서 1, 2번으로 되어 있네요. 2, 5, 1, 마이너스 2, x, y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1, 2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지우고 옆에다가 다시 옮겨다가 쓸게요. 연립 1차 방정식 문제에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옮겨갖고 다시 쓸게요. 자, 5번 보시면 행렬이 2하고 5, 1, 마이너스 2, 그리고 x, y는
자, 이러한 형태에서 첫 번째,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질 조건을 구하라. 그 다음 2번은 x, y는 0 이외의 해를 가질 상수 k의 값을 계산을 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먼저 여러분 형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행렬로 나타내는 연립일차 방정식에서 자리가 앞에 나타나는 행렬이 x랑 y의 개수들이고 뒤에 여기 자리는 뭐예요? 상수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x랑 y가 와 있죠. 그쵸? 이러면은 안 돼요. 이거 잘못된 형태예요. 자, 그래서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2하고 5, 1,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k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ky 이렇게 되고요. 얘네들은 이 자리가 아니에요. x하고 y의 개수들은 어디로? 여기로 다 들어가셔야 돼요. 자, 여기는 상수 자리예요. 오른쪽 끝에 오는 두 개 자리는. 자,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느냐? 마이너스 kx를 여러분 방정식 하듯이 좌변으로 넘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뭐가 돼요? 플러스 kx가 되죠? x 개수에 뭐가 붙어요? 플러스 k가 붙기 때문에 앞에 식에서 2 플러스 k의 5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원리로 이 밑에 식에서 마이너스 ky는 좌변으로 넘기면서 y쪽 개수에 플러스 k를 하게 되어 따라서 여기는 x 개수는 밑에 식에서는 안 건드리고요. 마이너스 2 더하기 k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자, x, y가 모두 넘어갔기 때문에 0, 0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식을 바꿔놓고요. 첫 번째,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질 조건을 계산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세요. 연립방정식의 형태에서 상수가 지금처럼 00으로 세팅이 되어주면 그쵸? 반드시 어떤 거 x, y가 0 그리고 y는 0. 이 근은 이 앞에 어떠한 개수가 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항상 갖는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이걸 갖는다는 소리예요. 그쵸? AD-BC가 0이 어떻게 돼야 된다?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D-BC 하면은 2 플러스 K 그리고 마이너스 2 더하기 K 마이너스 5 AD-BC가 0이면은 안 된다. 자, 전개하면 K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플러스 2K 돼서 없어지게 되겠죠. 상수만 남게 돼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5기 때문에 마이너스 9는 0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면은 안 된다. 이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은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역행렬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2번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x는 0 그리고 y는 0 이외의 그쵸? 해를 가질 조건 해를 가질 경우 그쵸?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뭘 물어보는 거냐면 여러분 연립일차 방정식은 가지려면 한 쌍의 해를 갖든가 아니면은 무수히 많든가 많으려면 그냥 무수히 많든가 그쵸? 어설프게 두 쌍, 세 쌍 갖는 게 아니라 아니면 아예 없든가 세 가지 케이스. 자, 그런데 지금처럼 00이 세팅되어 있을 경우는 항상 이 근은 무조건 같기 때문에 누가 없다? 해가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지금 2번에서 x는 0, y는 0 이외의 해를 갖는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쵸? 해가 무수히 많을 가질 조건을 계산하여라. 즉 역행렬이 존재하여라. 존재하지 말아라. 그쵸?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은 이 케이스는 자동으로 무수히 많은 해를 갖게 될 거예요. 따라서 위의 식에서 K제곱 마이너스 9가 나왔었죠? 지금 AD-BC를 정리를 했을 때 위에서는 0이면 안 된다였고 여기서는 0이 나와주면은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K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어야 한다라는 거. 자, 1번하고 2번하고 완전히
값이 다르게 나왔죠. 하나는 아니어야 된다, 하나는 된다. 그쵸? AD-BC가 0이 아니어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전혀 상반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역행렬하고 그리고 연립1차 방정식 연관지어 갖고서는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역행렬 계산하는 거 그리고 정의 되는 거 여러분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립1차 방정식 어떤 식으로 형태를 구성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1차 방정식의 직선의 모양하고도 같이 연관지어서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